보수 쪽은 계속해서 뭐 갈라지는 모습이고 야권에서는 지금 보면은 새로운 뭐 리더십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의장도 보면 누가 될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3파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지지하십니까? 누굴 지지하냐고요? 지금 뭔 소리야? 누구를 밀고 추미애 계십니까? 관심사가 어떤 겁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고. 네. 근데 뭐 저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은 사실은 추미애 이제 전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 게 많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선출하다 네.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소선으로 들어온 분들 입장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더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식, 정성호 두 분도 그러니까 누가 지금 3명 예를 들면 3명의 후보군이 있다면 누가 뭐 된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 아하. 상당히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미애 전 장관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직이 좀 부족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내 조직이 부족. 그렇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원 구성,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초선이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약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무난한 사람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무난한 사람이 되면 또 제2의 김진표 의장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뭐 조금 진보적으로 뭐 강하게 개혁적으로 얘기하지만 네.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여야 합의해 오세요 뭐 이렇게 돼 버리면 뭐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상장 안 해주고 예컨대 또는 뭐 어떤 인사 관련된 문제도 상장 안 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 상장 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것도 또 못해요. 국회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 자체가 활용되는데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국회의원들이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김진표 의장보다는 더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와 이게 되게 유사하게 이제 국회의장도 뽑는 건데 통상의 원내대표도 그 언론에서 아무리 예상해도 잘 못 맞추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의원들의 그런 권력적인 그 역학관계 때문에 밖에서는 좀 추론이 어려운데 저는 명백한 것은 이번에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저는 뽑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이미 당에서 공천을 했고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좀 유감인 것은 그 세 분 다 너무나도 그 친명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어떻게 당선이 되더라도 그분은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를 이끄는 분인데 의전서열 2위거든요.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국회의 권위를 세울 분이 야당 대표 의전서열 8위. 에게 기대해서 이걸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국회법 원리에는 좀 맞지가 않는다. 좀 당당한 국회의장이 저는 나왔으면 하는 그런 국민적 바람이 있는 거고요.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어제도 그 가맹사업법하고 민주화 유공자법을 그냥 직회부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던데 저는요. 이 민심에서 저는 야권 200석까지 제가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제가 달라고 했던 이유는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윤석열 정권이 잘못 갈 때 폭주할 때 브레이크로 쓰라고 준 힘이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국회를 무력화하면서 그냥 일방향으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주 미묘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저는 민주당이 민심을 정말 잘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뭐 보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도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거법도 여야 합의 없이 바꿔버리면은 이 끝없는 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힘을 많이 가졌지만 조금 그거는 국민적 여론을 더 환기시키고 이렇게 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처럼 자꾸 직회부 회부하고 본인들 맘대로 하면은 오늘 사설도 다 뭐 국회 또 힘 자랑하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이런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근데 다만 최수근 상병 그 특검법이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탄핵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전 주저함 없이 그거는 힘을 아하. 강하게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야 합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 네. 신윤기 변호사 말처럼 이게 여야 합의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 예컨대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다 보면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법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이 나서서 그걸 또 하겠다고 그래.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대통령실에서 움직이고 압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여야 합의를 계속 이끌어내야 되냐. 물론 신규 변호사가 나중에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의 민심이 뭐냐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하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여야 합의하고 가능한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보호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마저도 그러면 국회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국회의장이 잘 해야 되고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원내대표는. 네. 원내대표는 아마도 친명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국회의장을 과연 이제 신규 변호사 말처럼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거는 약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원내대표는 왜냐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친명계끼리 박찬대 의원이 그렇게 네,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나오겠다고 했던 분들이 친명계들이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네.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건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명확하게 대표의 의중이 저는 반영됐다고 봐요. 근데 국회의장은 이 사람들이 선택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은 있어요. 그래요.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예. 기사를 볼 때 아니 도대체 어디다가 생각을 두고 정치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라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했을 때도 이 좋은 인사라고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안철수 의원조차도 뭐 괜찮은 인사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건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이 없으면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이철규 의원이 누굽니까? 가장 그 친윤 중에 그러니까 원조 윤핵관 중에 윤핵관 그리고 원조 윤핵관도 지금 분화가 됐거든요. 윤한홍, 장제원, 권성동 지금 뭐 잘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공천한 사람이 이철규 의원인데 이런 분을 갖다가 원내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이제 또- 국민의힘에는 이제 저는 뭐 희망과 미래가 이제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률적 심판, 정치적 심판, 역사적 심판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역사적 심판의 길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 중에 핵심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한 20일 만인가요? 인재영입 인재겸인장으로 복귀. 복귀. 아 이거 보고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들어갔어요. 예, 맞아요. 네. 다 했어요 공천을. 그런데 다시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 돌아온다. 이러면은 윤 대통령의 입김이 계속 뭐 전달이 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남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망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국민의힘에 전달되는 네. 순간 같이 국민의힘은- 망하죠. 같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돼. 아쉬워.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뭘 아쉬워해요? 국민의힘 망할까봐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걱정을 합니다. 최재명 교수님. 걱정됩니다. 나라 네. 걱정하신 나라 걱정. 나라 그러니까. 걱정을.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번에 이제 낙선한 원외위원장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이 언제까지 비서실장도 친윤, 이제 원내대표까지 친윤을 심겠다고 하는 것은 네. 본인이 끝까지 그립감을 가고 당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진짜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목소리 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네. 본인들이 원내대표를 그런 사람 뽑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국민의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네. 돗자리를 한번 깔아보면은 저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 현재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바깥에 지금 개혁신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긴장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윤한 갈등,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면서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한 1년 안에 이 분당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비전도 없고 해먹을 것도 없고 그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이 당에 뭐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철규 중심으로 내지는 이런 영남 자민련식으로 쪼그라들겠죠. 저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답이 없어요. 더 이상 개혁의 칼날이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한 정당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네. 창당 준비위원회 안 하고 글로 갑니까? 새로 저요? 보라트 나오면. 아유 저는 시민 중심 정당을 그래, 만들기 다시 때문에 계속. 예, 제가 털을 잘 닦고 예, 저는 훌륭하신 분들만 이준석 대표는 글로 가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하고 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이 좀 다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낙천자, 그러니까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아마 혼자 많이 또 얘기를 하시겠죠, 말씀을. 그럴 것 같은데 점점 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또 기자들과의 만남도 하겠다, 기자 간담회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는 것이냐 안 달라져요. 봐야 되는데 안 달라진다고 뭘 달라져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뭘 기대를 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술천입니다. 구슬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구술유라고도 부르는데 구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고. 구슬. 구수. 그 술을 좋아하잖아요. 아 예.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안 바뀝니다. 마음 불편할 때 또 술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유가 유튜브로 이제 뭐 천공 것도 보고 뭐 다른 뭐 극우 유튜버들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위로 받으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바뀔 거다. 아주 비관적인 예측입니다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뀔 걸 자꾸 기대하는데 그건 이제 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고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바뀔 것이다라고 신인규 변호사가 예측을 해주셨는데 제가 매주 박봉규에서 살펴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